강태우는 응급실 복도에서 얼굴을 찌푸렸다. 저 멀리서 50대 남자가 오열하고 있었다. 민호야, 우리 아들아, 제발 눈 떠라. 목이 터져라 울부짖는 소리가 병원 전체를 울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입꼬리 올라가고 있었다. 차가운 쾌감이 근골을 타고 올라왔다. 침대 위에는 20대 청년이 온몸에 깁스를 하고 누워 있었다. 바로 2시간 전 강태훈의 3억짜리 람보르기니를 훔쳐 달리다 전신주에 박아버린 그 도둑놈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청년의 아버지라는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18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너 같은 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꺼져버려! 강태훈의 주먹이 저절로 굳어졌다. 사실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건 딱 2시간 전이었다. 조심히 부탁드립니다. 강태훈은 람보르기니 우라칸의 차키를 발렛 직원에게 건네며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3억짜리 차였지만 과시용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18년간 꿈꿔온 성공의 증명서였다. 발렛 직원은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초라한 청년이었다. 낡은 조끼에 구겨진 넥타이, 그리고 뭔가 절망적인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차키를 받을 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강태훈은 놓치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마치 며칠째 잠을 못 잔 것 같은 피로가 묻어났다. 강태훈은 잠깐 그를 바라봤지만 별 생각 없이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차가 없다고요? 강태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발렛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CCTV 모니터를 가리켰다. 죄송합니다. 30분 전에 직원이 차를 빼고 나가는 게 찍혔는데 화면 속에서 그 초라한 청년이 람보르기니 운전석에 앉아 호텔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선명했다. 비에 젖은 앞줄이 너머로 보이는 그의 표정은 묘하게 결연해 보였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연락이 올 거예요. 매니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태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혹시 람보르기니 우라칸 차주이신가요? 사고가 났습니다. 강태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디서요? 강남구 논현동 대로변입니다. 전신주 충돌 사고고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현실감을 더했다. 강태훈은 재킷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섰다.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도로는 완전히 통제됐다. 빨간 경광등이 뒷속에서 섬뜩하게 번쩍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처참하게 구겨진 람보르기니가 있었다. 이런 젠장. 강태훈은 차를 보는 순간 한숨을 내쉬었다. 앞부분이 완전히 박살나 있었다. 전신주에 박힌 충격으로 본넷이 그 의자로 접혀 있었고 에어백이 터진 상태였다. 차주분이신가요? 경찰관이 다가왔다. 네. 그런데 운전자는 119로 이송됐습니다. 강남성심병원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 같다고 하네요. 강태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으로 향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화가 나는 건 당연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그를 괴롭혔다. 강남성심병원 응급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민호야, 제발 눈 떠라. 50대 중년 남성이 침대 옆에서 오열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강태우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침대 위에는 온몸에 깁스를 한 20대 청년이 누워 있었다. 바로 그의 차를 훔친 발렛 직원이었다. 어머나, 민호야. 청년이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동자가 천장을 향해 있었다. 아빠. 간신히 나온 목소리에 남자가 더욱 격렬하게 울었다. 그래. 아빠가 여기 있다. 정말 다행이야. 강태우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명 화가 나야 할 상황인데 왜인지 입꼬리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기억의 파편들이 몰려왔다. 너 같은 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다시는 우리 집 앞에 얼씬거리지 마. 가난뱅이 주제에 아들 행세하고 싶어? 18년 전 고등학생이던 강태훈이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들었던 그 말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리고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청년은 그때 그 여자 배 속에 있던 아이구나. 강태훈의 주먹이 저절로 굳어졌다. 민호야, 정말 다행이다. 아버지 강철수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은 정말 간절해 보였다. 18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참 아이러니하네. 진짜 아들한테는 한 번도 저런 눈물을 보여준 적이 없으면서 강태훈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강철수가 고개를 돌렸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강태훈을 바라봤다. 예, 제 차를 운전하던 분이 저 청년인 것 같아서요. 강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10초도 안 되어 눈물을 씻어내며 일어났다. 아, 그러시군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의 절망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뭔가 계산적인 눈빛이 번쩍였다. 차, 수리비 얼마나 줄 건가요? 강태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정말로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간이었다. 우리도 피해자라고요. 애가 이렇게 다쳤잖아요. 새어머니 박미숙이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방금 전까지의 걱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돈 이야기뿐이었다. 보험으로 다 처리될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요? 강철수가 점점 목소리를 높였다. 강태우는 그들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한치도 변하지 않았다. 아니, 더 뻔뻔해졌다. 재미있네요. 강태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정말 재미있어.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강철수에게 건넸다. 제 연락처입니다. 수리비 문제는 차천히 상의하죠. 강철수가 명함을 받아들고 읽는 순간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다. 강태훈? 네, 강태훈입니다. 강태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가면서 그는 중얼거렸다. 18년 만이군.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치 복수를 다짐하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강철수는 명함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이름이 어쩐지 낯익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18년 전에도 그런 식으로 사셨나요? 강태우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차갑게 물었다. 전화 너머로 강철수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뭔 소리예요? 하지만 강태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이제 정말 재미있는 케이잉이 시작되는 거였다. 사실 강태훈의 분노가 이토록 차가워진 건 18년 전 그날 때문이었다. 엄마, 괜찮아요? 17세 강태훈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위암 말기. 수술비만 3천만 원이 필요했지만 그들에게는 한 푼도 없었다. 태훈아,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요. 그날 밤 강태훈은 결심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강남구 논현동의 깔끔한 아파트 단지. 강태훈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문이 열렸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남자가 나타났다. 바로 강철수였다. 누구세요? 저는 강태훈이라고 합니다. 아버님의 아들. 강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김영이라고 하시는데 아버님과 야, 너 지금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강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때 뒤에서 임신한 여자가 나타났다. 바로 박미숙이었다. 여보, 누구예요? 아니야. 그냥 잘못 찾아온 애야. 강철수가 문을 닫으려 했지만 강태우는 필사적으로 막았다. 제발요.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요. 수술비만 있으면. 야,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박미숙이 남편 뒤로 숨으며 소리쳤다. 여보, 이상한 애예요. 경찰 불러요. 너 같은 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강철수가 강태훈의 가슴팍을 밀쳤다. 그 여자 아들은 다시는 우리 집 앞에 오지 마, 알겠어? 쾅. 문이 강하게 닫혔다. 강태훈은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만 남았다. 태훈아, 엄마가 먼저 간다. 김영희는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강태훈은 장례식장에서 혼자 울었다. 아무도 없는 쓸쓸한 장례식이었다. 그날 강태훈은 다짐했다. 언젠가 성공해서 저놈들을 짓밟아 주겠다. 현재 강태훈의 펜트하우스. 18년이 흘렀다. 강태훈은 스타트업을 성공시켜 수백억대 자산가가 됐다.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는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김 팀장님? 저 강태훈입니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김정호. 국내 최고의 사립 탐정이었다. 강철수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52세, 현재 거주지는,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전부. 18년 전 기록까지 다 파헤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시죠? 내일까지. 네. 하루요? 돈은 얼마든지 줄게요. 하지만 내일까지. 강태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여보, 이거 좀 봐. 박미숙이 우편함에서 꺼낸 서류를 들고 왔다. 수리비 견적서였다. 차량 수리비 견적서. 차종 람보르기니, 우라칸. 수리 항목 전면부 완전 교체, 엔진 점검, 에어백 교체 등.
총 예상 금액 1억 2천만 원. 뭐, 1억 2천만 원? 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차 한 대가 집값이네. 박미숙도 기겁했다. 여보, 이거 너무 비싸는 거 아니야? 보험으로 안 돼? 그러게. 전화해봐야겠어. 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강태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안녕하세요. 어제 병원에서 뵌 강철수입니다. 아, 네. 견적서 받아보셨군요. 그런데 이거 좀 비싸지 않나요? 1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강태훈이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 차갑게 말했다.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차라리 보험으로 처리하면 안 될까요? 서로 편하게. 참 신기하네요. 예. 아드님이 제 차를 훔쳐서 박살내놓고 수리비가 비싸다고 하시는군요. 강철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아, 그게 아니라 저희도 사정이 어려워서. 사정이 어렵다고요? 강태훈이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처음부터 남의 차에 손대지 말았어야죠. 좀 깎아주실 수는 없을까요? 제발. 그때였다. 강태훈이 폭탄을 던졌다. 18년 전에도 그런 식으로 사셨나요? 뭔 소리예요? 강철수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별것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강태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박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상해. 그 사람이 뭔가 이상한 말을 했어. 무슨 말? 18년 전 얘기를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는데. 강철수는 명함을 다시 봤다. 강태훈. 이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설마. 그 순간 끔찍한 기억이 스쳐갔다. 18년 전 자신의 집 앞에 찾아왔던 그 17세 소년. 김영희의 아들이라고 했던.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다. 그 시각 강태훈은 두 번째 전화를 걸고 있었다. 여보세요. 더 플라자 호텔 인사팀인가요? 네. 직원 신원 조회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강민호라는 발렛 직원에 대해서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차량 절도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가족 관계나 신원 보증인이 누구인지. 강태훈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제 압박의 고삐를 조여나갈 시간이었다. 호텔 측에서 연락을 받은 강철수는 더욱 당황했다. 민호가 일자리까지 잃으면 어떡하지? 박미숙이 한숨을 쉬었다. 이거 완전 꼬인 것 같은데. 그 강태훈이라는 사람이 뭔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 같아. 강철수는 명함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강태훈. 점점 더 나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그 소년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았을 테니까. 부장님, 잠깐 사무실로 오세요. 강철수는 김영식 이사의 부름에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부르셨습니까? 김영식 이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강 부장, 혹시 최근에 교통사고 나셨나요? 강철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회사 직원이 고급 외제차를 파손시키는 사고를 냈다고. 그것도 아드님이 차를 훔쳐서. 아, 그건 사정이 있어서. 김영식이 한숨을 깊게 쉬었다. 강 부장, 우리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래처에서도 벌써 연락이 왔어요. 직원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회사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해결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소문이 다 났다고요. 당분간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져주세요. 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갔다. 같은 시각 민호는 인사팀 사무실에 불려가 있었다. 강민호 씨, 앉으세요. 인사팀장 박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무슨 일인지. 고객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건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잠깐? 박수진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3억짜리 차를 잠깐 가져가서 박살내셨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강민호 씨, 우리 호텔의 신뢰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고객이 직접 연락해서 직원 신원 조회를 요청했어요. 이런 일이 또 있으면. 박수진이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민호는 알 수 있었다. 해고라는 뜻이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절실해서 남의 차를 훔치나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이 꼬이고 있었다. 아이고, 강철순에 또 왔네. 슈퍼마켓 사장 김순자가 박미숙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박미숙이 인사했지만 김순자의 반응이 차가웠다. 야, 너희 집 아들 요즘 무슨 일 했다며? 예. 고급 외제차 훔쳐서 박살냈다던데? 온 동네가 다 아는 얘기야. 박미숙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 3억짜리 차를 실수로 훔쳐. 아이고, 무서워라. 우리 가게 물건도 실수로 가져가는 거 아니야? 주변에 있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집 원래 좀 이상했어.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3억이면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인데. 박미숙은 물건도 제대로 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가족이 모두 모인 저녁 식탁의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아빠, 오늘 호텔에서 경고 받았어요. 민호가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회사에서 프로젝트에서 빼달라고 하더라. 강철수가 한숨을 쉬었다. 여보, 동네에서도 다들 수근거려요. 슈퍼에 가니까 사장님이 대놓고. 박미숙의 목소리도 침울했다. 강철수가 주먹을 쥐었다. 이상해. 하루 만에 이렇게 될 리가 없어. 뭐가 이상해요? 그 강태훈이라는 놈이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강태훈, 누구예요? 차, 주인이야. 그런데 강철수가 말을 멈췄다.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괴롭혔다. 아빠, 혹시 그 사람 아는 사이예요? 모르겠어. 근데 뭔가. 그때 강철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강철수 씨. 안녕하세요. 강태훈입니다. 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
예. 무슨 일이시죠? 오늘 어떠셨어요? 직장에서나 동네에서나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강철수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강태훈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참, 17년 전 논현동 아파트 기억나시죠? 뭐라고요? 강철수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다. 아니면 김영희라는 이름은 어떠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이 누구야? 강철수가 소리쳤다. 박미숙과 민호가 놀라서 쳐다봤다. 누구긴요. 강태훈이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수리비 받으러 온 사람이죠. 당신이 설마 내일 만나시죠? 논현동 그 카페에서 기억나시겠지만 18년 전에 자주 가던 그 카페 말이에요. 강태훈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강철수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박미숙이 다가와 물었다. 설마 그 애가 누구? 무슨 애? 민호도 걱정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봤다. 18년 전에 우리 집에 찾아온 애가 있었어. 누가요? 김영희의 아들이. 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영희가 누구예요? 박미숙이 다그쳤다. 야, 나하고 한때. 강철수가 말을 못 맞췄다. 하지만 박미숙은 대충 눈치챘다. 설마 그 여자 아들이 지금 우리를 모르겠어. 근데 강태훈이라는 이름이 그때 그 애 이름이. 민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아빠, 혹시 제가 형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강철수와 박미숙이 동시에 민호를 봤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빠한테 큰아들이 하나 더 있다고. 강철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그럼 정말로. 그는 주저앉았다. 18년 전에 그 끔찍한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자신의 집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던 17세 소년. 그리고 자신이 그 소년에게 한 말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강철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 시각 강태훈은 펜트하우스에서 와인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18년 만에 맛보는 복수의 맛이군.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강철수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모습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김정우 팀장이었다. 사장님, 추가 지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내일 만날 예정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하지만 계속 모니터링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강태훈은 전화를 끊고 다시 와인을 마셨다. 내일이면 모든 게 확실해지겠군.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복수는 이제 막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18년 전에 문전박대당했던 그 소년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됐는지 보여드리죠. 강태훈은 내일의 만남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될 것 같았다. 반면 강철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18년 전의 죄책감과 현재의 두려움이 그를 괴롭혔다. 내일 만나게 될 그 청년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는 상상하기도 싫었다. 혹시 정말 당신이 그때 그 아이인가요? 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논현동 카페 구석 자리에서 그는 맞은편에 앉은 젊은 남자를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렸다. 18년 전 자신이 자주 오던 바로 그 카페였다. 그리고 지금 그 앞에 앉아 있는 남자는 강태훈은 차분히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대답했다. 어떤 아이 말씀이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사실 강철수는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여보, 잠 못 자겠어? 박미숙이 침대에서 뒤척이는 남편을 보며 물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강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18년 전의 기억이 자꾸만 되살아났다. 빙동. 저는 강태훈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버님의 아들.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요. 수술비만 있으면. 너 같은 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그때 자신이 한 말들이 생생했다. 17세 소년의 절망적인 눈빛도 만약 정말 그 애라면 강철수는 온몸이 오싹해졌다. 그 소년이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자신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오후 3시 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카페 문을 열었다. 그린카페라는 간판이 18년 전과 똑같았다. 내부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는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손바닥에 땀이 계속 났다. 딸랑.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정확히 약속 시간이었다. 강태훈이었다. 강철수는 그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18년 전 그 소년의 면형이 어른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특히 눈빛이 똑같았다. 다만 그때의 절망적인 눈빛이 이제는 차가운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오래 기다리셨나요? 강태훈이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비싼 정장에 고급 시계,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다.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강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커피 드시죠. 뭘로 하실래요? 아메리카노로. 강태훈이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고 돌아왔다. 그 여유로운 모습이 강철수에게는 더욱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날씨가 좋네요. 강태훈이 먼저 말을 꺼냈다. 마치 일상적인 만남인 것처럼. 예, 그러게요. 강철수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이 카페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자주 오시나요? 예전에 가끔. 언제부터 오셨어요? 강태훈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 됐다. 한 20년 정도 됐나? 그럼 18년 전에도 오셨겠네요. 강철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참 신기하네요. 저도 18년 전에 이 근처에 온 적이 있거든요. 강태훈이 차분히 커피를 마셨다. 혹시 기억나시는 일이 있을까요? 18년 전쯤에. 강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이 혹시 정말, 예, 그때 제 집에 찾아왔던. 강태훈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누가 찾아왔다고요? 김영희의 아들. 강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김영희요? 강태훈이 고개를 기울였다. 어떤 김영희 말씀이시죠? 제가
젊을 때 만났던, 아, 그런 분이 있으셨군요. 강태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분 아들이 찾아왔다고요? 언제요? 18년 전에 고등학생이었는데 강철수가 점점 더 위축됐다. 무슨 일로 찾아왔을까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강태훈의 질문이 날카로워졌다. 저는 그때 강철수가 말을 못 맞췄다. 기억이 안 나시나요? 강태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예. 그때 그 고등학생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말이에요. 강태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너 같은 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그 여자 아들은 다시는 우리 집 앞에 오지 마 라고도 하셨죠. 어떻게 그걸 가난뱅이 주제에 아들 행세하고 싶어? 이것도 기억나시죠? 강태훈이 18년 전 강철수가 한 말을 정확히 되뇌었다. 강철수는 온몸이 떨렸다. 당신이 정말. 네, 맞습니다. 강태훈이 마침내 정체를 확인해 줬다. 저는 강태훈입니다. 18년 전 아버님께 문전박대당했던 그 고등학생이에요. 아, 아들아. 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이라고 하셨나요? 강태훈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18년 전에는 아들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아들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때는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요? 강태훈이 몸을 뒤로 기댔다. 어떤 사정 때문에 17세 아들을 문 앞에서 쫓아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강철수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고요? 강태훈이 웃음을 터뜨렸다. 18년 늦은 사과네요. 제발 용서해다오. 용서요? 강태훈이 일어났다. 용서는 엄마 무덤에 가서 빌어보세요. 아, 맞다. 아버님은 엄마 장례식에도 안 오셨죠. 강철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걸 어떻게 아니? 제가 혼자 치렀거든요. 17세에 강태훈이 명함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제부터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 시작될 거예요. 무슨 뜻이야? 어제부터 느끼셨겠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강철수가 급하게 일어났다. 태훈아, 제발. 아빠가 잘못했어. 그때 정말 사정이 있었어. 사정이요? 강태훈이 돌아봤다. 박미숙 씨 임신 때문에 바빴다는 그 사정 말인가요? 어떻게 다 알아요. 새 가정 때문에 첫 번째 아들은 버렸다는 것도. 강태훈이 문 쪽으로 걸어갔다. 민호는 어때요? 잘 자랐던가요? 아버지 사랑받으며? 태훈아, 18년 동안 누렸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잃어보세요. 강태훈이 눈을 열었다. 그때 17세 소년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이제 체험해 보실 차례입니다. 제발, 태훈아. 강철수가 뒤쫓아 나왔지만 강태훈은 이미 검은색 벤츠에 타고 있었다. 창문이 내려갔다. 참, 수리비 1억 2천만 원 준비해 두세요. 일주일 안에 1억이 어디 있어. 우리 집을 팔아도 그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강태훈이 차창을 올렸다. 벤츠가 천천히 사라졌다.
강철수는 카페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벤치에 주저앉았다.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어. 휴대폰을 꺼내 박미숙에게 전화했다. 여보, 당장 집에 와.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그 강태훈이 정말 우리 아들이야. 전화 너머로 박미숙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어떡하지? 강철수는 고개를 감싸 쥐었다. 18년 전의 죄책감과 현재의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다. 그 시각 강태훈은 차 안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표정이 볼만했군. 그는 사립탐정 김정호에게 전화했다. 김 팀장, 2단계 작전을 시작하세요. 어떤 내용으로요?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들이 18년 전 제게 했던 것처럼. 알겠습니다. 강태훈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진짜 지옥을 보여드리죠. 복수의 이막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너 때문에 내 엄마가 죽은 줄 알아? 강철수의 잔인한 말이 전화기를 통해 날아왔다. 강태훈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복수를 망설이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 여자가 병에 걸린 것도 너 같은 골칫덩이를 낳아서야.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강태훈의 손이 떨렸다. 18년 만에 듣는 가장 악독한 말이었다. 사실 강태훈은 지금까지 복수를 계속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강태훈은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강철수 가족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보며 고민에 빠져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들을 압박하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다. 이렇게 해서 엄마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정말 끝까지 가야 하나? 18년간 꿈꿔온 복수였지만 막상 실행하니 마음이 복잡했다. 특히 민호를 보면서 더욱 그랬다. 민호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사립탐정 김정호였다. 사장님, 2단계 작전 준비 완료됐습니다. 지시만 주시면. 잠깐 기다려보죠. 예.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강태훈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가족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시각 강철수는 지난 며칠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을 보고 안도하고 있었다. 여보, 그 자식이 포기한 것 같지 않아? 박미숙에게 말했다. 그러게, 며칠째 조용하네. 역시 혈육은 혈육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아빠를 어떻게 하겠어? 강철수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강태훈이 가족의 정을 느끼고 복수를 포기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제 전화해서 화해하자고 해야겠어.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형이 그냥 넘어갈 사람 같지 않은데. 너는 몰라. 아무리 그래도 핏줄이야. 끝까지 못 가. 강철수는 자신만만했다. 그날 저녁 강철수가 강태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태훈아, 아빠야. 강태훈은 잠깐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에 전과 다른 뉘앙스가 있었다. 강철수는 이를 화해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어. 우리 이제 그만하고 화해하자. 화해요? 그래.
아빠도 잘못했지만 너도 좀 심하게 한 것 같고 서로 용서하고 가족이 되자. 강태훈이 한참 침묵했다. 강철수는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봤다. 태훈아, 들리니? 예, 들려요. 그럼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이번엔 진짜 가족답게. 그런데 강태훈의 다음 말이 의외였다. 아버지, 정말 그때 저한테 왜 그렇게 하셨어요? 17세 아들이 무릎 꿇고 빌 때 정말 마음이 안 아프셨나요? 강철수는 순간 당황했다. 이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때는 상황이 엄마가 죽어가는데 3천만 원이 그렇게 아까우셨나요? 강태훈의 목소리에 18년간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났다. 태훈아,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저는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친아들을 그렇게 차갑게 대할 수 있었는지. 강철수는 점점 짜증이 났다. 화해하려고 연락했는데 과거 얘기만 계속하니까. 야, 그 얘기 왜 계속해?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하긴 뭐가 궁금해. 지나간 일이잖아. 강태훈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하세요? 엄마가 혼자 죽게 만든 것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강철수는 그 순간 폭발했다. 야, 그 여자 죽은 거 내 탓이야? 예. 그 여자가 알아서 아픈 거지. 내가 아프게 했어? 강태훈은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강철수가 소리치기 시작했다. 너 때문에 내 엄마가 죽은 줄 알아? 강태훈의 숨이 멎었다. 그 여자가 병에 걸린 것도 너 같은 골칫덩이를 낳아서야. 아버지, 그런 말씀을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럼 그 여자도 안 죽었을 거야. 강철수는 멈추지 않았다. 18년 동안 나한테 복수하고 싶었어. 좋아. 그런데 내가 뭔데? 너 같은 놈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꼬였는지 알아? 그 여자랑 사귀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됐겠어? 강태훈의 온몸이 떨렸다. 나는 피해자야. 너 때문에 젊음을 다 날린 피해자라고 하셨나요? 그래. 너 같은 골칫덩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강철수가 마지막 독을 뱉었다. 차라리 그때 그 여자가 너를 지웠으면 좋았을걸. 그럼 모두가 행복했을 텐데. 뚜뚜뚜. 강태훈이 전화를 끊었다. 강태훈은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절망이었다. 복수를 망설이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인간에게 가족의 정을 느꼈던 자신이 한심했다. 그래, 이제 확실해졌군. 그는 차갑게 웃으며 김정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팀장, 2단계 작전 시작하세요. 어떤 내용으로요? 이제 진짜 지옥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강태훈의 목소리가 얼음같이 차가웠다. 그들이 저와 엄마에게 했던 것보다 1000배는 더 잔인하게. 알겠습니다. 강철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아,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박미숙이 옆에서 들었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여보, 그런 말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화가 나서 그냥 민호도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아빠,
정말 형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민호야, 그게 아니라 형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저도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 건가요? 그게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강철수는 자신의 입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형, 저는 아버지와 달라요. 민호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간절하게 들려왔다. 강태우는 의외의 전화에 잠깐 말이 없었다.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가 그런 잔인한 말씀을 하셨다니.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강태우는 깨달았다. 이제 강철수는 가족들에게까지 버림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실 민호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건 3일 전부터였다. 아침 7시 집 현관문에 법원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압류 통지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및 경매 공고. 여보, 이게 뭐야? 박미숙이 비명을 질렀다. 강철수가 나와 보니 온 집이 압류 딱지 투성이었다. 이런 일이. 강철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하루아침에 27년간 살던 집까지 잃게 된 것이다. 다 당신 때문이야. 박미숙이 남편에게 소리쳤다. 당신이 그 아들한테 그런 잔인한 말만 안 했어도. 미수가, 아니야. 나도 들었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어떻게 친아들한테 그런 말을 해? 민호도 아버지를 차갑게 바라봤다.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민호야, 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17세에 엄마 장례까지 혼자 치렀다고 하시던데. 강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후 2시, 강철수는 결국 강태훈의 회사 앞에 나타났다. 강태훈 대표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접수 데스크 직원이 차가운 어조로 물었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예. 강태훈의 아버지, 강철수라고 합니다. 직원이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내선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강철수라는 분이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잠깐 후 차가운 대답이 들려왔다. 만나지 않겠다고 전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대표님께서 만나실 수 없다고. 강철수는 로비에 주저앉았다.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주세요. 목소리가 울음 섞인 간청이었다. 18년 전 강태훈이 자신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이었다. 제발,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강철수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여보, 이혼 서류야. 박미숙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뭐, 이혼? 나는 더 이상 이 집안과 못 살겠어. 미수가, 제발. 18년 동안 거짓말로 살았잖아. 첫째, 아들이 있다는 것도 숨기고. 박미숙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이한테 그런 잔인한 말까지 하고. 그때는 화가 나서 친아들한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는 게 정상이야? 민호가 끼어들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아빠는 너무 심했어요. 민호야, 너마저. 저도 이제 알겠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민호의 눈빛이 차가웠다. 제가 형이라면 절대 용서 안 했을 거예요. 그날 밤 민호는 몰래 강태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형, 저 민호예요. 강태훈이 잠깐 침묵했다. 무슨 일이죠? 형한테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아버지와 달라요. 형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저도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다. 형, 엄마 장례식 때도 안 가셨다면서요? 정말 너무해요. 강태우는 예상하지 못한 민호의 반응에 당황했다. 그동안 아버지 편에서 형을 원망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형, 저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가요? 저를 진짜 동생으로 봐주세요. 아버지는 제가 포기할게요. 이틀 후, 박미숙은 정말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미숙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강철수가 매달렸지만 박미숙은 냉정했다. 27년 결혼 생활이 거짓말이었어. 첫째, 아들 있는 것도 숨기고. 그때는 말할 수가 없어서 거짓말했고, 그 아들이 찾아왔을 때는 쫓아냈고, 지금 와서는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박미숙이 가방을 들었다. 당신 혼자 살아요. 나는 민호랑 새로 시작할 거야. 민호도? 민호는 형을 택했어요. 당연하죠. 형이 훨씬 나은 사람이니까. 강철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강철수는 완전히 혼자가 됐다. 임시 거처로 구한 고시원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그는 과거를 후회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내도 아들도 모든 사람이 그를 떠났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아빠. 민호야. 아빠야. 아빠. 저 형 회사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형이 기회를 주셨어요. 밑바닥부터 시작하라고. 강철수의 가슴이 무너졌다. 너마저 나를 버리는 거야? 아빠가 먼저 형을 버리셨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18년 전에.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다. 강철수는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18년 전 강태훈을 쫓아낼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태훈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진짜 가족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이었는지.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같은 시각, 강태훈의 회사에서는 민호가 첫 출근을 하고 있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 동생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을 거예요. 네, 알고 있어요. 민호의 눈빛이 진지했다. 형,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대신 사과드려요. 민호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강태훈이 차분히 말했다. 다만, 진짜 가족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두 형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군. 강태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피보다 진심이 더 진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반면 강철수는 혼자 남겨진 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복수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강철수 가족에게 진짜 지옥이 시작됐다. 회사에서 해고, 호텔에서 출입금지,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연달아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태훈의 마음에 망설임이 전혀 없었다. 자업자득이군. 그는 차갑게 웃으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이제 진짜 무자비한 복수가 시작되는 거였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셨죠? 이제 아버님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느껴보세요. 강태훈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복수이지만 남아있었다. 아버지는 이제 없어요. 민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강철수의 가슴을 찔렀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던 아들이 이제는 완전한 남처럼 대하고 있었다. 민호야, 아빠야, 제발. 술에 취한 강철수가 회사 로비에서 매달렸지만 민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보안 요원님, 이분 내보내 주세요. 사실 이런 날이 올 줄은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강태훈과 민호의 세계, 형, 3분기 실적 보고 올려드렸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민호가 강태훈의 사무실에서 보고하고 있었다. 1년 만에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수고했어요. 정말 많이 늘었네요. 강태훈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형, 덕분이에요. 기회를 주셔서. 민호 씨 실력이에요. 저는 기회만 줬을 뿐. 둘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진짜 형제가 된 것이다. 형, 오늘 퇴근 후에 엄마, 형, 어머니 성묘 가시는 거죠? 네. 같이 갈래요? 네. 저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민호의 눈빛이 진지했다. 같은 시각 영등포 쪽방촌의 3평 남짓한 방에서 강철수는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왜 이렇게 됐지? 지난 1년간 그의 삶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일용직 건설 현장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생활이었다. 아저씨, 또 술이야? 옆방 아저씨가 혀를 찼다. 아들들한테 버림받은 게 그렇게 억울해? 당신은 몰라. 뭘 몰라? 동네에서 다 소문났어. 첫째, 아들 버렸다가 역관광당한 거. 강철수는 더 이상 대답할 기운도 없었다. 강태훈과 민호는 함께 김영희의 무덤을 찾았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태훈이 형의 동생 민호예요. 민호가 정중하게 절을 했다. 늦게나마 인사드려요. 형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훈은 그 모습을 보며 뭉클했다. 엄마, 이제 진짜 동생이 생겼어요. 형, 저 정말 후회돼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뭐가요? 18년 동안 형 자리에 있으면서 아버지 사랑 독차지한 거.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랑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강태훈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과거는 상관없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네, 형, 제가 진짜 동생이 될게요. 한편 박미숙은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언니, 정말 홀가분해 보여요. 그래? 정말 그래. 박미숙이 밝게 웃었다. 27년 거짓말과 함께 산 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이혼 잘하셨어요. 그런 남자랑
평생 살 뻔했잖아요. 민호도 이제 형 만나서 잘 되고 있고 정말 다행이야. 박미숙은 이제 강철수를 떠올리지도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술에 만취한 강철수가 강태훈의 회사에 나타났다. 아들아, 태훈아. 로비에서 고함을 지르는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아빠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달라.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분이 대표님 아버지라고요? 저런 분이. 민호가 급하게 내려왔다. 저기요. 민호야, 아빠야. 강철수가 민호에게 달려갔지만 민호는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뭐? 민호야, 아빠잖아. 아버지는 이제 없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당신은 18년 전에 친아들을 버린 순간 아버지 자격을 포기하신 거예요. 민호야. 그리고 1년 전에 그 아들에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한 순간 인간 자격도 포기하셨고요. 보안요원님, 이분 내보내주세요. 민호가 차갑게 말했다. 저희 회사와는 아무 관계없는 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강철수는 보안요원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다. 민호야, 태훈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강태훈이 사무실 창가에서 끌려나가는 강철수를 내려다봤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민호가 올라와서 옆에 섰다. 그건 진짜 가족일 때 얘기군요. 형, 민호 씨가 진짜 동생이에요.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민호의 눈이 촉촉해졌다. 형, 제가 평생 진짜 동생이 될게요. 저도 평생 진짜 형이 될게요. 두 사람은 단단히 악수했다. 강태훈과 민호.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민호는 이사까지 승진했다. 형, 오늘 어머니 기일이죠? 네. 같이 가죠. 네. 형. 두 형제는 매년 어머니 기일을 함께 지내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강철수. 쪽방촌의 작은 방에서 강철수는 혼자 늙어가고 있었다. 아들들아, 술잔을 들고 중얼거리지만 이제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린 아버지와 아들이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18년 전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3년 후 강태훈과 민호는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민호는 결혼도 하고 강태훈이 삼촌이 되었다. 삼촌, 할아버지는 왜 없어요? 민호의 아들이 물었다. 할아버지는 멀리 계셔. 민호가 대답했다. 언제 볼 수 있어요? 글쎄, 아마 없을 거야. 강태훈이 조카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하지만 삼촌이 할아버지 역할도 할게. 정말요? 그럼 약속해.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진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강철수는 피로는 아들이었지만 진짜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강태훈과 민호는 피로는 이복 형제였지만 진짜 형제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행복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철수가 받은 결말이 당연한 인과응보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잔인했을까요?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가족 드라마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 제안해 주세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